이전 영상에서 롱 코비드의 원인 중에 미주신경의 염증이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독일에서 연구된 최신 저널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미주신경 하면 가장 흔히 떠올리는 내용이 아마 미주신경 실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주신경 실신은 실신의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미주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오작동이 발생하게 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게 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걸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주신경 실신에서는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속이 메스꺼워지는 느낌의 위장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주신경 실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주신경이 관여하는 기능이 심장의 박동이나 혈액의 순환, 뇌혈류나 위장장애 등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미주신경은 뇌의 심부에 있는 뇌관에서 출발해서 뇌를 빠져나와서 목을 통해서 흉곽으로 들어가 이 폐나 심장, 내장기관에 분포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넓게 퍼져 있는 신경입니다. 즉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몸 전체로 신호를 내보내게 되고요. 다시 몸 전체에서 뇌로 신호를 돌려받게 되면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말 무궁무진한 기능을 가진 미주신경에 대해서는 조만간 깊이 있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롱 코비드의 원인일 수 있는 미주신경의 염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활 속 건강법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중에서 염증을 줄여주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 등도 아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신경의 염증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좀 하고요. 미주신경의 구조나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미주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롱 코비드의 증상을 머리에서 발끝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서 생활 속 습관도 이 머리에서부터 발로 내려가는 순서로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롱 코비드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 브레인 포그 증상이 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지고 비현실적인 느낌도 자주 들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거나 간헐적인 흉통이나 철렁 내려앉는 느낌의 심혈관 순환기의 증상도 있고요. 숨을 쉴 때 숨이 시원하게 쉬어지지 않고 힘이 들거나 억지로 숨을 쉬게 되는 호흡 불편감 등의 호흡기 증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등의 증상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 말초신경의 기능장애, 감각신경, 운동신경의 장애 그리고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병원에서 신경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스테로이드 등의 항염증 약물이나 항바이러스 약물 그리고 기타 면역 억제 약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염증이 있는 신경을 직접 찾을 수 있다면 물론 초음파나 엑스레이 또는 CT나 MRI 등의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찾을 수 있다면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주사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치료를 할 때 보면 실제로 미주신경이 뇌에서 빠져나와서 흉곽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뇌에서 미주신경의 출발 부위나 흉곽이나 복강 내에서 미주신경의 분포까지는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부위만이라도 직접 치료를 한다는 것은 미주신경의 염증 치료에서 일정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주신경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미주신경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위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강법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조금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검증된 방법의 생활 속 습관을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미주신경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위치가 어떤지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미주신경의 위치나 기능을 감안했을 때 미주신경의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들도 머리부터 아래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리도리입니다. 도리도리 뇌파 명상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주신경이 뇌에서 출발하는 곳은 뇌의 가장 깊은 부위인 뇌관입니다. 그리고 이 뇌관은 뇌척수액 파동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도리도리 운동을 통해서 뇌척수액의 파동을 만들면 미주신경의 출발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경의 염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도리도리 명상을 할 때 브레인 포그가 주 증상인 롱코비드에서는 냉온욕을 하면서 도리도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위장장애가 주 증상인 경우에는 이 도리도리를 할 때 이 배꼽 아래 단전을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두드려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영상을 보시고서 구독자분들이 또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외래에서 저에게 알려준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귀 마사지입니다. 이 귀에는 청각과 관련된 청신경 말고도 귀 표면에 이 4가지의 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귓구멍 안쪽 주변에 미주신경의 가지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귓구멍과 귓구멍 주변의 마사지도 미주신경 자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귀에 분포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의료기나 치료기도 많이 시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목비근 또는 다른 말로 흉쇄유돌근 마사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영상이 저희 채널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비근 내부를 통해서 미주신경이 뇌에서 빠져나와 흉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목비근 안쪽의 미주신경의 주행 경로가 경동맥을 따라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 목비근 내부에는 미주신경의 가장 굵은 줄기가 지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주신경의 염증 개선에 가장 직접적인 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강하지 않게 적절한 자극의 강도로 지압을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줘서 혈류가 잘 유지되게 하는 것도 미주신경 주변의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는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비드-19 감염 후 롱코비드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에서도 그 증상이 확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할 때는 따뜻한 목도리를 통해서 이 목에 좀 온도를 잘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미주신경의 가장 굵은 가지가 지나는 이 목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미주신경이 폐나 심장, 뇌장기관에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통해서 이런 내장기관을 자극하는 것은 미주신경의 자극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식호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전 영상에서도 거듭 강조를 드렸지만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힘을 들여서 호흡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힘을 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복식 호흡이 쉽지가 않다면 차라리 하지를 말거나, 또는 꼭 해보고 싶다면 그냥 심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이 가슴이나 배 전체로 크게 천천히 힘이 들어가지 않게 크게 천천히 편하게 숨 쉰다는 느낌으로 심호흡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이 롱코비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미주신경의 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금 제가 추천드린 4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롱코비드로 인한 불편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생활 속 건강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개념의 염증을 개선시키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들도 미주신경의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롱코비드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댓글을 작성을 해드리고 필요한 경우는 짧게 쇼츠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